우선 앞으로 이렇게 사로 끝나는 표현들이 있어요. 한번 떠올려 볼까? 사가 뭐가 있을까? 명사, 동사, 형용사, 부사, 전치사, 관사, 대명사 뭐 이런 것들이 있겠지. 그치? 자, 그 사가 뭐냐면 단어 한 개를 얘기하는 거야. 꼭 기억해. 앞으로 누가 뭐라고 얘기하든 간에 끝에 무슨 사 이렇게 끝나면 무조건 단어 몇 개? 얘들아 단어 몇 개? 한 개만을 얘기하는 거야. 그 다음 또 누군가가 너희들 앞에서 구 이렇게 얘기를 한 거야. 알겠지? 그러면 아무튼 뭐라고 하는지 뭐 중요하지 않아. 뭐라고 하는데 마지막에 뭐라고 하는데 마지막에 무슨 구 이렇게 끝났어. 그러면 그 말이 뭐냐면 단어 2개 이상 이런 말이야. 그러니까 단어 한 개가 아니야. 그런데 그 단어 개수는 제한이 없어. 그래서 잘 봐 얘들아. 앞으로 이 구는 선생님이 단어 2개 이상이라고 했는데 너무 길잖아 표현 자체가. 그래서 어떻게 표현할 거냐면 그냥 단어들이다 이 말을 자 구가 대신한다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한번 해볼까? 구로 끝나는 말 혹시 아무거나 뭐 하나 들어본 적이 있는 거 같아? 들어본 적 있네? 뭔데? 맞아. 오, 맞아. 이 친구가 뭐라고 그랬어? 형용사 구 이런 말을 했다겠지. 그러면 무슨 구도 또 있을까? 명사구, 형용사구, 부사구, 전치사구 이런 말도 있어요. 근데 지금 몰라도 돼. 전혀 몰라도 되고. 자, 그러면 중요한 건 형용사 구든 명사 구든 부사 구든 뭐라 그러는 말일까? 단어들이라는 거야. 알겠니? 그렇게만 기억하면 돼. 어려운 거 아니지? 자, 좋아. 그 다음 영어 공부하다 보면 이제 이런 말도 듣게 된다. 절. 이제 눈치 있는 친구들은 알 건데 사, 구, 절 이렇게 얘기하면 혹시 절이 무엇일 것 같다 느낌이 온 것 같다. 다시 절. 쌤이 이제 절이랬네. 그러면 이 절이란 소리를 딱 듣자마자 뭐일 것 같다 이 느낌이 오는 것 같다 1번. 아니 느낌이 안 오는데 뭔지 모르겠는데 뭐죠? 맞아요. 자 봐봐. 단어 한 개. 단어들 절 그러면 뭐라고? 뭐 고민할 필요 없어요. 문장 이런 뜻이에요. 어려운 거 아니지? 영어 공부하는데 영어는 하나도 없고 웬 사구절? 그치? 자 그러면 절이란 말 들어간 그 영어 수업을 듣다가 한 번이라도 뭐절 이런 거 다시 영어 수업을 듣다가 끝에 절로 끝나는 말 아무거나 기억나는 거 다시 절이란 말로 끝나는 영어 수업 중에 나왔던 아무 이름도 괜찮습니다. 그 중에 뭐 아무거나 뭐 기억한다 1번 모르겠는데요? 그런 게 있었나요? 2번 하나 둘 셋 들어볼까요? 뭔데요? 맞아요. 명사절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치? 그러면 이제 무슨 절도 있냐면 형용사절, 그 다음 부사절, 그 다음 관계사절, 또 접속사절. 되게 많다 그제? 그죠? 많죠? 자 그렇게 끝에 절로 끝난다라는 건 모양이 뭐란 얘기일까? 다시 모양이 뭐란 얘기일까? 절로 끝났다는 얘기는 문장의 모습이라는 뜻이야. 알겠어? 자 또 한번 해볼까? 복합 관계 대명사. 뭔지 아무튼 어려워. 자 그러면 1번 2번 3번 도대체 뭘 얘기하자는 걸까? 복합 관계 대명사 할까? 복합 관계 대명사 1, 2, 3 중에 몇 번째 모양일까요? 자 하나 둘 셋 들어볼까? 1번 단어 한 개라는 거야. 그치? 그러면 이제부터 이제 그건 알았어 이제. 그러면 이제 선생님이랑 이걸 표현하는 모양이 이제 중요해. 모양이 중요한데 앞으로는 어떻게 이제 이 살을 그림으로 표현할 거냐면 자 보세요. 이렇게 동그라미 한 개. 자 그런데 구는 뭐라고요? 단어들이라고요. 자
자, 이걸 어떻게 표현할 거냐면 우리끼리는 단어 한 개가 아니라 여러 개다 라는 모양을 이렇게 표시했습니다. 다음 이제 절 그러면 모양을 이제 그려야 되는데 여기서는 일단 두 개의 모양을 이용할 겁니다. 두 개의 모양을 이용할 건데 하나는 잘 봐. 요런 모양이야. 물결 모양이죠. 자, 선생님 몸동작 한번 봐줄래? 선생님 옛날에 너희 말 할 때 브레이크 댄스 막 이런 거 막 물결로 막 이렇게 하고 막 이런 거 있었거든? 막 이렇게 하는 거? 막 춤출 때? 자, 이럴 때 이 물결을 이렇게 몸으로 표현해서 지금 요 기호 하나를 만들었어요. 이렇게 하나 만들었고 또 하나의 모양이 또 있어요. 다시 또 하나의 모양이 또 있습니다. 어떤 모양이면 잘 봐. 자, 어떤 모양인지 잘 보세요. 자, 봐봐. 문장이 이렇게 있는데 문장을 이렇게 쓸 거예요. 두 개의 모양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유가 있는데, 자, 두 개의 모양을 가질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는데 이 모양 중에서 문장 속에 문장이 들어갈 수 있다. 바로 이 약속 때문에 이렇게 쓰면 모양이 지저분해져요. 한번 해볼까? 문장 속에 문장이 들어간다라고 하면 이 문장 속에 또 문장이 들어가는 거잖아. 그래서 한번 이 약속을 그대로 그림을 그려보자. 문장이 하나 이렇게 있는데 문장 속으로 문장을 이렇게 집어넣었어. 봤니? 자, 어때? 1번. 이 모양은 그냥 괜찮은 것 같다. 1번. 좀 뭔가 좀 복잡하거나 답답해 보인다. 2번. 자, 이 그림의 모습을 한번 봐주세요. 괜찮다. 1번. 뭔지 모르지만 좀 답답하다. 2번. 하나, 둘, 셋. 여러분의 느낌을 한번 보겠습니다. 느낌이 공통적으로 뭔가 좀 답답해. 뭐지? 뭐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야. 나 분명히 알려주지도 않았는데, 답을 알려주지 않았는데 너희가 이렇게 느꼈지. 자, 그래서 선생님도 그렇게 느낀 거야. 그럼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이렇게 문장 속에 문장이란 표현을 이렇게는 표현하지 말자. 이렇게는 너무 좀 답답해. 이럴 거야. 다시 너무 답답해. 이런 생각이 들었어. 그래서 그러면 왜 이 모양을 하나 더 만들었냐면 이 상황을 자, 어떻게 그림으로 부드럽게 잘 표현할 수 있을까를 고민했어. 해보니까 자, 요 그림이 어떤 위력을 갖나 보자. 문장을 이렇게 표현했잖아. 그럼 문장 속에 이렇게 있다고 표현한 거야. 그러면 누가 보더라도 이 그림은 너무 답답한 거야. 물결 속에 또 물결을 썼더니 너무 지저분해 보여. 그림 자체가. 그래서 문장 속에다가 문장을 집어넣는다. 또는 앞에다가 이렇게도 할 수 있겠지. 이 원리를 잘 이용하면 앞쪽으로 문장이 주어 자리가 또 문장이 들어간다. 이러면 이렇게 쓰면 앞에 주어가 문장이 되네. 또는 이 뒤에 오면 보어나 목적어가 문장이 이렇게 문장의 모습으로 주어 대신 보어나 목적어가 문장으로 오네. 자, 알아보기가 어떠니? 훨씬 더 얘보다는 쉽죠. 그치? 그래서 그러면 이렇게 하자. 사를 표현할 때는 단어 하나로, 구를 표현할 때는 단어들 이 표현을 동그라미 3개로, 절을 이야기할 때는 물결 아니면 타원형으로 표시를 하고, 알겠니? 주로 문장을 얘기할 때는 어떤 걸 먼저 제일 많이 쓸까, 얘들아? 자, 문장 속에 문장이 아닌 경우라면 1번과 2번 중에 선생님은 어떤 그림을 더 잘 많이 그리게 될까? 자, 1번, 2번. 하나, 둘, 셋 들어볼까요? 1번. 평상시에는 주로 어떤 모양으로 해결할 거냐면 보통 잠깐만. 자, 평상시에는 주로 이 문장의 모습으로 요 문장의 모습으로 어떻게 한다? 문장을 주로 설명을 해요. 문법도 설명할 때는 웬만하면 이렇게 문장 속에 문장이 들어가는 경우보다는 주로 이런 형태로
문법을 설명하기도 하고 문장의 구조도 설명하고 막 이럴 거야. 그러다가 이런 경우가 분명히 있을 거 아니냐? 문장 속에 문장이 들어가는 경우, 즉 주어나 보어나 목적어가 문장으로 나올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 경우는 이 그림으로는 너무 지저분해 보일 거란 말이야. 그래서 그럴 때 한해서는 이런 그림으로 대체를 한다, 이런 뜻입니다. 이해될까요? 그러나 잘 이해가 안 되는데요. 잘 봐. 그러면 일단 얘네들은 하나부터 열까지 다 오늘 설명할 건데, 우선 이걸 잘 이해를 못하니까 우선 선생님이 문장 하나 보여줄게요. 여기 두 개를 쓰면서 이 그림하고 이 그림 중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 그래서 한번 잘 비교해 보세요. 자, 간다. 얘는 어떻게 그림을 그려볼 수 있냐면 I believe you, 이런 문장을 썼어요. I believe you 라고 하는 이 문장을 선생님이 어떻게 표시할 것 같니? 이렇게 표시하겠지. 자, 요거는 덩어리가 하나, 둘, 셋, 요 세 덩어리로 만들어져 있는 이런 형태의 문장이라고 표시할 겁니다. 그치? 자, 그런데 이번에는 조금 이상해. 봐봐. I believe, 그 다음 she, 뭐 할까? She can play tennis. 자, 이렇게 쓸 때 보면 지금 얘가 덩어리는 똑같이 세 덩어리인데 잘 봐. I believe,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똑같이 세 덩어리야. 그래서 자, 요렇게 이거를 별이라고 할게요. 여기는 요 전체를 별이라고 할 겁니다. 그러면 큰 틀에서 보면 자, I believe 별, I believe 별,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얘 성분하고 얘 성분은 1번 같은 성분이다, 2번 다른 성분이다. 자, 준비. 뭐 주어 보어 목적어 있잖아요. 그치? 1형식부터 5형식 만들 때 나타나는 애들. 그치? 그래요? 그러면 얘도 덩어리를 몇 개의 덩어리로, 다시 이 문장도 몇 개의 성분 덩어리죠. 하나의 성분을 하나의 덩어리로 봅시다. 몇 개의 성분으로 만들어졌나요? 자, 준비. I believe you 할 때 이 문장 몇 개의 성분으로 만들어졌다. 하나, 둘, 셋 들어볼까? 세 개. 봐봐. 하나, 둘, 세 개의 덩어리로 만들었죠. 그래요? 그러면 나중에 배워. 이거 주어라고 말할 거고, 그 다음에 대부분의 영어 선생님들이 이거를 동사라고 말하는데 선생님은 절대 동사란 말을 못 쓰게 해요. 나중에 서술어 또는 술어 이렇게만 쓰게 해야 되는데 일반 모든 영어 선생님들이 그냥 주어 동사 이러더라. 그러니까 아주 오랜 동안 영어 문법을 배워도 문법 자체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지더라. 그럼 나중에 따로 얘기할게요. 자, 어쨌든 I believe 이렇게 덩어리가 여기까지는 똑같죠. 그죠? 그런데 여기에 이 별이라는 공간 속에 단어가 들어왔습니까? 구가 그러니까 사가 들어왔습니까? 구가 들어왔습니까? 절이 들어왔습니까? 1, 2, 3. 자, 이 별 속에 있는 U는 저 1, 2, 3 중에 몇 번의 것입니까? 자, 하나, 둘, 셋 들어볼게요. 1번. I believe you 할 때 U는 뭐야? 단어? 한 개죠. 좀 이따 사 할 거야. 알겠지? 자, 단어 몇 개로 이루어졌다? 단어 한 개로 요 별 속에 U를 완성시켜서 무엇으로 나중에 할 거냐면, 잘 봐. 얘를 목적어라는 성분으로 얘를 써먹고 있는 겁니다. 자, 아직도 헷갈려도 괜찮아. 하지만 오늘 이후에 수업을 잘 들으면, 정말 잘 들으면 그동안에 너희가 생각했던 영어와 다시 그동안 너희가 생각했던 영어와는 전혀 다른 세상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꼭 잘 들어줘야 됩니다. 잘 들어서 자, 선생님이 하고자 하는 의미를 잘 전달받아서 계속 그거를 잊지 않도록 준비해 두세요. 자, 그 다음 또 들어갈게요. 이 별, 얘 별. 그러면 해석을 어떻게 하지? 나는 별을 믿는다는데 요 별 속에 단어 U 하나만 들어왔다고. 그 단어 한 개를 가지고 이 별을 만들었어. 자, 그런데 얘를 봐. 나 믿어? 그런데 여기도 별이라며? 그럼 똑같이 나 별을 믿어? 나 별을 믿어.
나 믿어 별. 똑같은 상황이야. 그런데 조금 차이가 있지. 요 별 속에는 유라는 단어 한 개가 들어왔는데 어라? 이 별 속에는 단어 한 개가 아니라 지금 뭘로 들어왔니? 문장의 모습으로 들어왔지. 이렇게. 그래서 똑같은 별인데 이번에는 어라? 문장으로 들어왔다. 문장으로 들어왔다. 이 말은 어떤 말? 바로 문장 속에 문장이 들어갈 수 있다. 바로 요것을 그림으로 이렇게 표현하기가 너무 좋잖아. 자, 그런데 이 그림을 이런 식으로 표현하면 너무 지저분할 거란 말이야. 그래서 만든 게 뭐냐면, 그러면 이렇게 표현을 하지 말고 이렇게 그림을 표현하면 쉽게 이해가 되겠구나. 이렇게 된 거야. 지금 얘는 이 그림의 요 모습밖에 되지 않습니다만, 왜냐하면 전부 단어들로 성분을 3개를 만들었어. 성분 덩어리는 3개, 얘도 3개는 3개인데 여기가 좀 이상한 거야. 이렇게 문장이 왔잖아. 근데 문장은 전체 문장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문장이야. 그래서 어떻게 그림을 그려보게 되니 이렇게 그림을 그리고 또다시 그림을 이렇게 그리니까 어때? 한눈에 쉽게 눈에 들어오지.